반갑습니다. 심리학당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자, 좋은 사람과 예쁜 사랑을 하면 우리의 행복감이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사랑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심리학자 칼융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기 안에 숨어있는 어떤 이성성, 그러니까 제가 남자니까 제 안에 숨어지는 여성성이 밖으로 투사돼서 나온 것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다. 즉, 내가 사랑하는 대상은 나의 일부이고 또 그 대상과 하나가 됐을 때 정말 인격적 완성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멋있는 표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단순히 어떤 성적 욕구라든지 아니면 어떤 경제적 어떤 같은 공동체 이런 것 이상으로 한 인간의 성격적 완성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렇게 중요한 사랑이 요즘은 정말 호러급으로 정말 무서운 사건으로 자꾸 번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그 헬스 유튜버이자 사업가로 유명했던 김웅서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네, 물론 이 과정 자살을 했죠. 네, 근데 결혼 중에 그 동거녀랑 어떤 바람이 나게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이혼 소송이 들어가고 또 거액의 어떤 이혼 위자료 소송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사업도 조금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경제적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결국 그런 스트레스를 못 이겨서 자살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과정에서 동거녀가 마치 조종한 것 같은 그런 음성 기록, 통화 기록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고 마치 이거는 가평 살인 사건을 벌인 이은혜와 닮아 있는 거 아니냐, 얘도 소시오패스 반사회적 인격장애 아니냐라고들 많이 물어보십니다. 사실 저희 아내도 저한테 이걸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 그럼 한번 조사해봐야겠다 라고 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소시오패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는 거냐? 아닙니다. 네, 소시오패스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여러 번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빼고요. 아주 담백하게 사랑하기 전에 악녀, 정말 나쁜 여자를 구별하는 초기 행동의 시그널 7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썸을 타거나 아니면 조금 호감이 있는 여성들, 아니면 연애 초반 한 6개월 정도 됐다. 그러면 꼭 들으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4개 이상 포함된다 라고 하시면 저를 믿고 헤어지셔도 됩니다. 아셨죠? 잘못하다가는 이렇게 이은혜 사건처럼 또 김웅서 사건처럼 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자기 이야기할 때는요 디테일이 아주 세세합니다. 그런데 남의 이야기는요 흥미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만났거나 안지 얼마 안 됐는데도 자신의 불행했던 어린 시절, 과거의 상처, 전 남친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심지어는 전 남편에 대한 이야기도 서슴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반면에 내가 무엇인가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관심이 흐려집니다. 딴짓해요. 그리고 금방 화제를 돌립니다. 그 화제를 돌리는 건 대부분 보면 아주 감각적인 거예요. 더 먹을래? 더 마실래? 저거 살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지하게 내 얘기를 하려고, 너도 나한테 진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나도 진지한 이야기를 해야지. 맞잖아요. 이게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상호관계인데 이러면 이거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화제를 확 딴 데로 돌려버리죠. 이게 왜 이럴까요? 의도는 관계를 자기 중심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의 주도권을 가지려는 행동이고요. 또 원하는 감정을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가지고 조절하려고 하는 밑작업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었어, 이렇게 상처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위로해주고 너는 나한테 잘해줘야 돼, 이런 거죠. 아셨죠? 자, 2번째입니다. 너무 빨리 친해지려고 합니다. 당연히 여성의 가장 큰 무기는 뭐예요? 스킨십. 근데 일반적인 여성들은 아무리 개방이 돼 있다 하더라도 사실 조금 머문 또 상대의 어떤 진심,
그죠? 사랑의 깊이,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당연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성들, 악녀는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초반에 많이 합니다. 아, 우린 너무 특별한 것 같아. 우린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우리는 운명인 것 같아. 뭐 이런 걸로 경계심을 무너뜨립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연애 초반에 어떤 긴장감, 불편함, 좋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성 입장에서 여자가 먼저 이런 식으로 우리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우리는 운명인 것 같아 막 이러잖아요. 그럼 어떤 남자가 경계심을 가질 수 있겠어요? 당연히 경계심이 무너지죠. 맞죠? 또 과도한 선물. 연애 초반인데 뭐 겁나게 비싼 뭐 옷을 사준다거나 뭐 신발을 사준다거나, 여성 입장에서요. 또 아까 이야기했지만 매우 빠른 스킨십, 어떤 성적 관계, 그리고 그것이 상당히 개방돼 있다. 이러면 이거 위험합니다. 아셨죠? 왜 그러느냐? 정신없이 감정을 몰아붙여야 결국 조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상대한테 의미 있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영역을 확보할 수 있고, 심리적 영역을 확보할 수 있죠. 그래야 조종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초반에 만났는데 막 스킨십도 잘해주고 갑자기 뜬금없이 막 좋은 선물들 사주고 막 이런다. 입이 헤헤 벌어져가지고 쫓아다니고 헤헤헤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자랑하고, 그러다가 큰일 나는 겁니다. 아셨죠? 경계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이것도 많이들 속으세요, 남자분들. 작은 호의에 과도한 리액션, 그 다음에 과대평가. 이거 남자들 이거 높게 평가하면 우쭐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여자들이 다 알아요. 이 악녀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커피 한 잔 산 건데 너 진짜 다정하다. 너 같은 남자 너무 좋다. 진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뭐 아직 썸 탄다 그러면 야, 네 여자친구는 너무 좋겠다. 뭐 이런 식이죠. 또 무엇인가 그냥 아주 기초적인 일을 한 거예요. 그 업계에서는 그 정도 수준은 당연한 건데 갑자기 막 와 진짜 잘한다. 넌 진짜 훌륭한 것 같아. 야, 넌 진짜 사업하면 대박 날 것 같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의도가 뭘까요? 정말 내가 이렇게 엄청나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응원하고 지켜주는 아주 순수한 마음일까요? 아니요. 이것은 착취하기 위해서 건강한 이상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네, 아주 멋진 모습을 프레임을 짜줘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몰아넣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친절한 사람이고 능력이 겁나 많은 사람이고 나가서 몇백억을 벌어야 되고 이렇게 돼요. 이게 세뇌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이 뼈를 갈게 됩니다. 이거 엄청난 전략이에요. 남자분들 이거 걸리면 대부분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렇게 작은 호의에 과도한 리액션이라든지 아니면 막 나 자신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막 대단하게 막 평가를 한다. 야, 네가 사업하면 몇 천억은 벌지. 야, 너는 네가 삼성을 했으면 정말 장난 아니었을 거야.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셨죠? 속지 마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자기 일정을요 지나치게 오픈합니다. 네, 이건 왜 그러냐면 나에게 어떤 책임감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힘든 하루였어. 혼자 밥 먹었어.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감정적으로 뭔가 느껴져야 되잖아요, 남자분들이. 그죠? 그래서 뭐예요? 부담감을 느끼거나 책임감, 미안함 뭐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또 뭐 때문에 엄마랑 싸웠어. 뭐예요? 내가 뭐라도 당장 가서 위로해줘야 될 것 같고 술이라도 한 잔 사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이것은 아주 교묘한 수법인데요. 직접적으로 무엇인가라고 명령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언의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걸 못 해주잖아요, 지금요. 갑자기 엄마랑 싸웠어. 뭐 이러는데 그 집에 찾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 들은 사람은 부채의식을 느껴요. 그 부채의식을 느끼면 다음에 과도한 무엇인가를 요구했을 때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자기 일정, 세세한 것, 그리고 세세하게 감정 변화 같은 것들을요, 자꾸 공유하려고 하는 여자분들 피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네, 다른 사람들, 뭐, 특히
이 남자에 대해서 비난과 이 비하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남자도 다 똑같아. 전 남친 쓰레기였어. 전 남편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 이렇게 됩니다. 이 말은 곧 그녀의 삶과 그녀의 성격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꾸 내가 사랑하고 내가 호감 있는 여성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무슨 운명의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우리가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지가 인생을 잘못 산 거고 지가 직급에 맞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지 인생이 그렇게 거지 같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근데 불쌍하고 막 마음이 쓰여요, 우린. 그죠? 그러다 보면 이제 홀라당 넘어가게 되고 결국 가스라이팅은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건 너는 안 그래야 해. 너라도 꼭 착하게 굴어야 해. 암묵적인 명령이죠. 가스라이팅이 시작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6번째입니다. 사소한 선택을 자주 바꾸고 책임은 남에게 돌립니다. 이런 분들 계시죠? 이걸 왜 하자고 그랬어? 이 음식 누가 시켰어? 야, 네가 사라고 했는데 진짜 안 어울리잖아. 이거 뭐예요? 자기가 결정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무엇이가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그것을 상대방 탓을 돌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왜? 결국 내가 뭔가 난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괜히 미안해져요.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습관은 작은 것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인가를 선택해 놓고 그 선택도 자주 바꿉니다. 변덕스럽게. 그래 놓고 무엇인가 마음에 안 들거나 결과가 나쁠 때 남 탓을 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피하셔야 됩니다. 네, 악녀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7번째입니다. 거절을 잘 못 받아들여요.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좀 바빠서 만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다음에 보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 그 정도도 시간이 안 나? 내가 글로 갈까? 뭐 이런 식이죠. 또 우리가 회의를 하거나 뭐 이동 중이거나 이러면 남성분들 카톡 잘 다 못해요. 그죠? 업무 시간에 특히나 이러면 어떻게 돼요? 카톡을 3만 개를 보냅니다. 지금 뭐해? 왜 안 받아? 왜 안 받아? 뭐해? 물론 여성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런 특징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것이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결국 정서적 감금으로 이어집니다. 네, 서서히 자기 입맛대로 길들이는 과정이 이렇게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도권을 여성 쪽에서 갖게 만드는 그런 전략이 이 전략입니다. 자, 팁을 또 하나 드리자면 이것도 있습니다. 연애 초반이고 아직 감정적이거나 정서적으로 깊은 사이도 아니고 확인된 게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 도시락을 싸서 오고 회사 앞에서 2시간씩 기다리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헌신, 정말 심사임당이 울고 갈 정도의 헌신을 보인다. 그러면 그 사람 악녀일 확률이 높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면 관계의 깊이, 믿음, 그 다음에 약속만큼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것도 약속된 거 없어요. 그리고 서로 호감 정도만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다 내팽개치고 우리 회사 앞에 와가지고 3시간씩 기다리고 있다? 그거 바보 아니면 악녀입니다. 목적이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런 거에 또 좋아가지고 또 친구들하고 술 마시면서 야, 내 여자친구 말이야 뭐 회사 앞에서 3시간씩 기다렸어 말이야. 야, 여자는 이런 여자를 만나야지. 안 됩니다. 아셨죠?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목숨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연애 초반에 정리 좀 할게요. 연애 초반에 이 악녀의 심리적 목적은 과연 무엇이냐? 일단 빠른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의 권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상대가 나 없이는 안 된다라고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나 어떤 정신적, 육체적으로 나의 어떤 종속자,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야지 직성이 풀립니다. 또 갈등이나 싸움이 생긴다. 이러면 상대에게 계속 어떤 심리적 부채감, 죄책감, 미안함 이런 것들을 계속 전가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심리적으로 무기력해집니다. 결국 이 상대를 만나는 동안에는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죄책감, 미안함, 패배감
심리적 어떤 부채의식만 갖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결국에 이 악녀가 하자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은 고 김웅서 씨의 사건을 통해서 초기에 악녀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7가지,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추가해서 8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지금 연애 초반이다. 그리고 지금 관심 있는 여성이 이런 특징을 보인다. 그러면 무조건 신발끈 꼭 묶고 빠르게 도망가십시오. 안 그러면 당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심리학당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